자, 그런가 하면 인혁신위원장이 기득권 의원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 중진 의원들 모두 다 희생하나 좀 불출마하는 모습도 보여라 라고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신희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성적 평가를 마치고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무려 46명을 교체할 걸 권고했습니다. 46명 교체면 대폭 물갈인데요. 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6명. 평가 결과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송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교체 공고 대상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해서 46명을 교체할 걸 권고한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당협위원장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46명 교체 권고는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건데 무려 22.5%가 낙제점을 준 겁니다. 명단은 비공개, 당 관계자, 명단 돌기 시작하면 이준석 신당으로 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역 1위는 배현진, 원외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은 비공개지만 특히 영남에서 10명 이상이 대상자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역 의원은 영남권 10명 이상, 원외 당협위원장은 서울 지역 비중이 높다. 그러면 영남 기득권 현역을 대폭 물갈이하고 이거 수도권에 기존에 이제 경쟁력 논란이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대폭 물갈이해서 이렇게 되면 김영주 의원님, 네. 영남 중진 현역들을 쇄신하고 물갈이하고 서울 수도권의 새 인물을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남 의원이 지금 57, 8명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한 20% 가까이가 영남권의 의원들을 교체하겠다. 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술렁거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어떤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혁신위와 지금 이제 당무감사가 연동됐다는 걸 전제하면서 월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컷오프 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따라서 컷오프 됐다고 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TK, PK 관리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 관리를 해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이 살생부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천 전에 당무감사 결과가 지금 통보된 거고, 네.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단호하잖아요. 단호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네. 영남의 10명 이상은 물갈이고 수도권에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분들 대거 새로운 사람으로 수혈해야 된다. 지금 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생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나 꼼꼼히 네. 객관적으로 당무감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당에다가 네. 확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포가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미리 했습니다만은 좀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걸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업무론적인 어떤 접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 사람시키기 위해서 걸러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당무감사가 얼마나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오히려 그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PK나 TK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더 험지에 배치하는 쪽으로 전체 그런 그림으로
그 과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상당히 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양당의 쇄신 경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먼저 쇄신의 물꼬를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박정아 의원님은 그 원주갑 당무평가 결과가 몇 등 하셨습니까? 저도 결과 몰라요. 아니 원내 대변인한테도 안 말해줍니까? 아예 안 얘기 안 해주고 어제도 우리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 저 돌직구 식구였던 이양수 원내수석 예. 대표랑 같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꼴찌에서 꼴찌만 발표 안 하고 꼴찌에서 한 3등, 5등까지 발표했으면 그 안에 우리 둘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공개 안 되고 박정아 의원은 어쨌든 22.5% 하위권에는 안 드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모르는데 들면 컷오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동안 제가 비록 그 4년 전 총선부터 해서 오지는 않고 중간에 작년에 보궐선거로 됐지만 그래도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점수가 안 좋으면 그거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물갈이다, 쇄신이다, 그다음에 뭐 술렁술렁하는 거는 저는 다소 과하게 당의 내용을 만드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당무감사라는 거는 매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당무감사는 좀 더 당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좀 더 우수한 사람들을 모셔서 당이 총선에 네.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뭐 이 당무감사 결과에 책임지고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당무감사 결과에 자신이 있으신 것 예. 같은데 옆에서 제가 이제 지역 관리하시는 거 뭐 박용진 의원도 당무감사 평가 우수한 두 분일 텐데 가만 보면 여야 모두 다 이제 뭐 소위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 아주 극소수는 당협 관리 안 하고 지역 관리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걸러내자라는 취지가 지금 당무감사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혁신위에서도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누구건 간에 지역에 가서 같이 경쟁해서 더 나은 우수한 후보를 선출을 해야 예. 된다. 저는 그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결국엔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과감히 혁신하고 쇄신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결과 그리고 이 당무감사 결과가 결국에는 공천과는 딱 맞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 다음 달 중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텐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과 그 평가가 또 다를 테니까 예. 이 당무감사 결과는 참고 자료고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여러 평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있는 당무감사 가지고 너무 설왕설래 술렁 그리고 당 내에서 흔들기 하는 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최근 이 텃밭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전에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 험지 출마를 도전 밝혔다가 이제 종로에 출마하면서 논란이 있다는 것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태영호 의원이 텃밭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 출마를 하겠다 백의종군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으로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는 선당후사. 저는 이 한 가지 원칙에는 저는 정치를 끝낼 때까지 저는 충실하려고 하고 총선 체제에 들어갈 때도 저는 선당후사의 원칙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당의 결정을 교모히 받아들이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백의종군해야 된다.